어제도 저희가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동훈 마케팅이 핵심이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전직 장관 출신 혹은 국회의원 몇 번 이상씩들 한 중진들도 이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기창하는 님이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만 주시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처음에 지혜위원장님 내려가세요. 어제는 저희가 이현정 의원님 예비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투샷 사진 찍고 싶어서 줄 서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런 예비 후보들뿐만 아니라 뭐 이분들도 사실 예비 후보긴 합니다만 전직 장관도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 마찬가지고요. 특히 뭐 중진들 국회의원 몇 번씩 했던 분들 정진석, 박덕흠 이런 의원들도 본인의 SNS에 앞다퉈서 한동훈 위원장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리고 뭐 삼행시도 올리고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 심지어 제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도 갑자기 프로필을 바꿨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이제 본인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뀐 게 결국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대부분 또 대통령실 에서 나온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나올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사진 한 장씩 다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바뀌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저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오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분들도 꽤 많은데 실제 행사장에서는 제일 적극적으로 옆에서 사진 찍는 이런 모습 보이니까 사실 이거는 뭐 현실입니다. 왜냐? 본인의 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내가 정말 가깝다라는 거를 뭐 상징하는 거는 뭐 국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시장 논리하고 똑같아요. 잘 팔리는 상품을 나와 연관시켜서 한다는 거는 뭐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고 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건데 이게 참 권력이란 게 묘한 겁니다.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윤 대통령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사진 찍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번 총선은 한동훈 총선이다라고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총선 이후까지 뭐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냥 본인이 자유인으로 가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등등 앞으로 총선 이후에 권력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 있는 대목입니다. 뭐 인증샷뿐만 아니라 삼행시뿐만 아니라 또 저기 보면 부산에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박수영 의원은 또 저렇게 의자에 서 있는 모습까지 이른바 한동훈 따라하기 열풍. 근데 이제 이 의원 말씀 중에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 출신에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총선 출마자가 SNS 사진에 윤 대통령 사진 대신 한동훈 위원장으로 교체가 됐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많이 기류가 바뀐 건 분명하네요.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누군지.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40번 가까운 공개석상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힘이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습니다. 4번 과천을 당하고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뭐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얘기인가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어쨌든 소정수 국장님, 용산과에 관련된 쭉 취임 후에 38개 공개 일정 가운데 여기 보면 윤 대통령이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좀 의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이런 수식 혹은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면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론에서도 그러고 다뤘던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검찰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고 여러 가지 또 남다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라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니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게 대통령의 어떤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고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여권에서 이른바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나름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모든 집중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설하거나 이럴 때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나타나는 이제 행동상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실질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주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이 메시지, 말이나 행동에서의 메시지 또 향후의 미래 비전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아마 국민들 일부 또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견줘서 뭐 이렇게 보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런 언급을 안 하는 이런 것으로 또 나타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 아마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부산에서 많은 시민들이 몰릴 때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았을 때 입었던 그래서 화제가 됐던 이른바 1992 맨투맨 티셔츠였죠. 롯데의 마지막 우승연도. 그런데 오늘 민주당 국회 소통관에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입고 부산을 찾았던 1992 맨투맨에 대해 스스로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고작 넉 달 전인 8월 말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보태서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벌써 구태 정치인의 자격을 갖춘 듯합니다. 입만 열면 허언에 과장된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습관을 넘어선 고질병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일단 공당의 대변인이 오늘 오후 4시였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런 이른바 이제 말바꾸기 아니냐 의혹 제기 뭐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을 써 최병무 의원님 이거 1992 티셔츠 사실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 과거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그게 생각난다고 해서 많이 회자가 됐고 실제로 팬덤에 맞물려서 좀 그 여러 기사화가 됐었는데 오래전에 사 입었다더니 넉 달 전에 발매한 신상품 아니냐 입만 열면 헌의 과장이다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옷을 언제 사 입었느냐 이게 그 정치권의 공방의 소재가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사실은 저 문제를 글쎄 한동훈 위원장을 뭐 비판할 다른 대목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그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강선우 대변인이 저 옷을 사 입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거만 중점적으로 해서 저걸 가지고 또 확대 과장 왜곡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먹힐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대단한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강선우 대변인이 바로 얘기했던 꽤 오래전에 사 입었다더니 하는 그 표현은 지금 저 박정아 수석 대변인 말에 따르면
그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꽤 오래전에라는 발언이 없었고 그 전에 사서 입던 옷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뭐 이게 아마 그 워딩을 보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말 자체를 본인들이 왜곡을 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가 과연 저는 뭐 공방의 수준을 훨씬 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벌여온 그런 수준을 훨씬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고질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박정하 대변인도 바로 맞받아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오래전에 사의 본다고 말한 적 없고 이게 정치개혁 답변이라 하길 왜 응답하라 민주당에는 답변 안 하냐 이 얘기를 했는데 차장 교수님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민주당의 대변인 제가 최민식 대변인이었나 최 대변인이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직구장 이른바 쓰레기 봉다리 스봉 쓰고 직관했고 그때가 좌천되지 않았을 때다. 좌천 때는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었을 때다라고 했다가 저 사진 공개했고 그럼 봐라. 아니 그럼 정확히 2008년에 봤다고 해야 되지 2020년에 봤다고 하니까 혼재된 거 아니냐 이런 브리핑을 또 공식적으로 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이 1992 맨투맨 티셔츠와 관련된 얘기를 또 브리핑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말이 상당히 그러니까 과장이 되고 뻥튀기를 하고 있다는 그걸 이야기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름대로 한번 일종의 뭐랄까 깎아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오늘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 넉 달 전은 오래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설사 지금 아까 뭐 박정하 대변인 말처럼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넉 달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발매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달 뒤, 그러니까 넉 달 전 발매되고 한 달 뒤, 한 세 달 전에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오래전이 아니냐는 그 구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이거 민주당의 품격 자체가 스스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이번에 다시 또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당을 떠나면서 민주당의 품격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저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부산 사람들이 민주당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1992가 언제 구입한 걸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고 싶을까요? 아하.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부산에 가서 1992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비프 광장에 간다든지 씨앗옥덕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거 부산의 정서를 지켜가는 그런 문화 코드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뭐랄까 주목을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못한 걸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정말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 얘기하니까 좀 더 격양돼서 차재현 교수께서 말씀하시네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맨투맨 티셔츠 언제 사 입었는지를 좀 캐묻고 그게 거짓말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다면 이준석 전 대표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본인이 탈당 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화 올까 봐 꺼놨다고 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뭘 먹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 집에서 과천청사까지 이 유명한 던땡 도너츠 살 수 있는 동선이 없고 아무래도 누구한테 조언받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시점도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요즘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위원장이 굉장히 부러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뭐 티셔츠 입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저런 모습도 이제 화제가 되니까 본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니까 꽤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할 때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2022년 5월 18일 날입니다. 저날 오후에 출근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덩땡 이 커피와 이 도넛을 들고 출근해서 상당히 좀 이 장관의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 당시에도 우리가 아마 탑10에서도 거론한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유튜브에 나가서 한 주장은 뭐냐면 본인의 집에서 법무부 청사까지 오는 길에 저거 파는 데가 없다. 길가에. 자, 근데 그럼 저걸 어디서 사느냐? 저건 누가 아마 시켜서 딴 비서관 시켜서 사줘서 저걸 연출했을 것이다. 라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뭐 밑에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뭔가 좀 동원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전날은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5.18 행사에 참석하고 서울역으로 KTX 타고 와서 서울역에 청사에 있는 이 돈땡 하는 저 집에서 저걸 직접 본인이 산 겁니다. 사서 오면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샀던 그 사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저렇게 본인의 집에서 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저거 지금 찾을 시간이 있나요? 지금 본인이 정강정책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집에서 오는 길에 저 커피숍이 있는지를 저거 찾을 시간이 있나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단 한가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부럽다고 그러지만 예. 저렇게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저걸 저렇게 공개적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본인이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행보가 많이 부러워서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팩트 확인하고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최병무 의원님, 이제 언제 맨투맨 티셔츠를 사서 입었니? 넉 달 전이냐 아니? 혹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도너츠, 커피 든 모습들이 꽤 세련돼 보고 괜찮아 보이니까 이런저런 세간의 평가는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꽁치구이에도 무반응, 혹은 이게 199의 맨투맨 티셔츠 우승 못했다는 조롱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무반응.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이슈가 크든 작든 이번처럼 소소하든 별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어가는 집권당이고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 이 당의 대표였지만 지금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역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을 이제 언론식의 표현으로 보면 이삭 줍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정당, 그 정당의 정강정책위원장 이런 걸 맡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주목하는 정치적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도발을 하는 거죠. 그 도발에 한동훈 위원장이 반응을 하면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고 있는 정당이 이제 마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언론, 국민들의 주목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예. 저는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경우에는 이 도발에 대응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 이준석 구도가 되죠.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걸 기대하고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국민의힘이나 본인의 이미지가 오히려 깎인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대응을 하지 않고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어떤 정치적 테크닉으로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 방법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또 장해찬 최고위원도 가만있지 않아서 얼마나 더 추해질까. 기획도 연출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열등감을 내려놔야 된다고 했는데 잠시 뒤에 아마 사진 하나가 저희가 공개될 텐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본인 SNS에 저 사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의혹 제기를 했던 2022년 5월 18일은 아닌데 한동훈 위원장 봐라, 옛날에 백팩 메고 본인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 가서 여기 이제 홍보 많이 되겠네요. 던땡 도너츠 가서 직접 사 먹는 모습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여론 제기까지 했는데 물론 이거를 저희가 반론 차원에서 꼭 이준석 전 대표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반응이 있으면 저희가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획 연출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1992 맨투맨 티셔츠 혹은 롯데 자이언츠 사직구장 가서 직관을 했니 아니니, 아니면 이 도넛이 대선 기획 연출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확대 재상될 줄은 저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마케팅 관련해서 혹은 반대 진영에서는 너도 나도 한동훈 때리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